다른 듯 닮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의 수레바퀴.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한 시사 이슈를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생각해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오늘도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매주 참 간단치 않은 주제들, 뜨거운 주제들, 현재적인 주제들, 저희 타박타박 세계사의 어떤 그런 그 현재성 이걸 밝혀주시는 하지만 평소에 이제 그 언론 일로 지쳐 계신 네. 한 주 한 주 마감과 동시에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처음 뵀을 때랑 지금 한결 같으세요. 이렇게 좀 오늘 잘 잤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보이기 힘든 마음이 좀 짠합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도 이렇게 매주 사실 이렇게 정말 건드려야 될 주제들을 탁탁 건드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가 드러난 인물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간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은 좀 분야가 어떤 건가요? 오늘은 문화예술계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검찰 그리고 정치인 쪽을 살펴봤잖아요. 네네. 예. 일단 문화예술계가 미투 운동이 사실 가장 먼저 벌어졌던 이게 이제 사실은 분야예요. 이제 예. 저도 네. 이제 연구도 하지만 책도 쓰고 이제 문화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굳이 분류하면 문화예술인으로도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만나면 뒤에서 이제 막 도는 정보. 네네. 그 작가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 음.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도 들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제 백서 이렇게 편찬 위원으로 들어가서 작업도 하고 그래서 네네네. 부딪혔죠.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참 이게 가까운 주제인데 또 이 얘기를 갖고 오셔서 네네. 그럼 뭐 그 예술계 예. 연출가 이윤택 네. 씨 얘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가장 같은데요. 먼저 이윤택 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네. 이윤택 씨 사건이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거의 출발이었죠. 본격적인 출발이었죠. 네,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미투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SNS에 10년 전에 겪은 성추행 사실을 폭로를 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윤택 씨에 대한 폭로가 정말 본물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쏟아져 나왔죠 그때. 네, 그쵸? 맞습니다. 당시 김수희 대표가 했던 말씀이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다. 그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인데요. 네. 어떤 행동을 했길래 왕이라는 그러니까 말까지? 연극계에서 이윤택 씨가 걔는 별로야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이윤택 씨가 연출한 작품이 아니어도 쫓겨날 수 있는 거죠. 그 평판에서 너무 중요한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 이분의 말이. 근데 그런 네. 영향력으로 네. 여성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착취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거부를 못하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뭐 이런 상태로 강요된 침묵 상태에 있다가 이게 한번 깨지니까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던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연극인들 좀 아는데 이윤택 씨가 굉장히 그 대단한 연출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권위를 네. 이제 악용을 하는 네. 뭐 이런 과정에 좀 볼 수 있죠. 예, 연극계의 거물이었고요. 현재 지금 복역 중입니다. 예, 징역 7년의 실형을 받았고요. 7년을 받았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다른 사건까지. 네. 문학의 전반에서 계속 폭로가 줄을 이었는데요. 미국에서 미투 운동으로 하비 와인스틴이 무너졌다면 한국에선 김기덕과 고은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거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영화 감독 김기덕 씨의 경우에는 모 여배우가 폭행 및 강요, 강제 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성범죄 관련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폭행만 가지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어요. 나머지는 기소가 안 된 거고. 예,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김기덕 씨가 이제는 나름의 반격을 한 거죠. 그래서 무고로 걸었어요, 상대를. 서로 맞소송이 된 거네요. 예. 그것도 근데 이제 각하됐고요. 그리고 MBC PD 수첩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기덕 씨의 이제 다양한
성범죄 사실을 다뤘는데요. 여배우, 스태프 등으로부터 폭로가 이제 줄을 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김기덕 씨가 MBC 문화방 죄송합니다. 김기덕 씨가 PD수첩에도 무고로 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이제 다 각하됐어요. 기각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죠. 이거 얼마 전 네.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법이라는 틀에서 보통 고소를 하면 네네. 뭐 사죄와 반성이나 처벌이 아니라 네네. 맞고소를 하는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 현장에서도 네네. 이렇게 어떤 싸우고 나오면 네. 거꾸로 이제 막 그 정당한 노동 상권을 네네. 발휘했는데도 네. 뭐 피해 보상, 손해배상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노동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그런 거랑도 조금 유사한 부분이 네, 있는 보복이죠. 보복성 이제 소송. 맞고소를 그렇죠. 예, 한 건데 그것도 다 기각됐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성범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이지 성범죄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확언하기는 힘들다. 네네. 예, 이런 것이었는데 김기덕 씨는 이제 맞고소로 보복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구나. 예, 모두 기각이 됐고요. 요건 이제 연극계와 영화계를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 고은 시인에 대한 폭로도 정말 충격이었죠. 예, 큰 충격이었죠. 네. 최영미 시인이 2017년 12월에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는데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그렇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 그 노벨상 후보로 네. 사실 뭐 그 시즌마다 거론되던 네. 한국을 대표하는 뭐 이런 시인으로 평가를 많이 적어도 여론적으로는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네. 더 충격이었던 것 예, 같아요. 정말 큰 충격이었고 기행을 많이 하는 시인으로도 유명했는데 그동안 이런 다양한 성추행 그리고 성희롱들이 기행으로 포장이 되어 왔었던 거죠. 아, 그런 또 관점에 생각해 볼 수도 있군요. 예, 그러다가 최영미 시인이 용기 있게 폭로를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관련해서 폭로가 이제 좀 줄을 이었고요. 네네. 고은 시인도 맞소송을 했습니다. 10억 원대의 최영미 시인에게요. 그런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고. 네. 그 하나하나의 판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결정이 네네. 또 판례를 낳는 네, 거고 그 결정이 그렇죠. 사회적으로 또 여파를 네네. 주게 되고. 네네. 아,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미투 운동하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세계적으로 네네. 사실은 좀 이슈가 네네. 됐었고 그래서 뭐 세계적인 제작자 얘기가 막 정말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네. 또 옹호한다고 갑자기 되게 이미지 좋았던 남자 배우가 그 제작자 편들 다 같이 추락하고 네네네. 이런 일들이 좀 역사적인 사건이 많았죠. 최근 그쵸. 수년간. 네. 그래서 정말 언제나 사회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맞습니다. 사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해외 사례로 가장 먼저 제가 보고 싶은 인물은 폭스뉴스의 전 CEO 로저 에일스입니다. 아, 폭스뉴스의 전 CEO도 있구나. 네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뭐 본다고 하는 대표적인 언론사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로저 에일스라는 인물은요. 네. 미 공화당의 킹메이커, 음. 음모론과 가짜뉴스, 선정성으로 언론 지형을 뒤흔든 선동가 정도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느낌하고 다르네요.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구나. 네. 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평했어요. 정치인을 할리우드의 유명인처럼 팔아먹는 예술의 대가. 이거 너무 저기 경쟁 언론사한테 말 심하게 한 거 아닌가요? 아유. 예,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로저 에일스라는 사람은 폭스뉴스의 황제,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황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쵸.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 오랜 시간 동안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 뭐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레첸 칼슨이라는 앵커가 성추행 고소를 했는데 네. 이 고소 뒤에 간판 앵커인 메건 켈리를 비롯해서 20명이나 폭로를 했어요. 한번 누가 시작을 하니까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좀 과거하고 또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 예, 미투 보통 운동이 이제 불붙은 이후에 예. 얘기하면 그 네. 사람이 결국 몰락하고 맞습니다. 비참하게 되고 네, 네. 다른 사람들 침묵하면서 또 그 폭력이 악순환이 네, 되는데 네. 역시 나서지 말아야 돼라는 학습을 하게 되는 그 이제 모난 정이 돌 맞는다 네, 뭐 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네, 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화나 TV 시리즈 같은 걸로도. 네, 일단 TV 시리즈로는 라우디스트 보이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 공화당의 킹메이커, 보수 언론의 황제로 로저 에일스가 어떻게 군림할 수 있었는지를 그 과정을 담은 영화고요. 그리고 밤쉘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네네. 이 영화는 이제 여성 직원들이 연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된 과정을 좀 담고 있어요. 두 개 다 보면 굉장히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로저 에일스는 폭스뉴스를 2016년에 사임했고요. 피해 여성들에게 약 60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사임 이듬해인 2017년에 혈우병이 악화돼서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좀 지난주도 그렇고 앞 네. 얘기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네. 조심스럽기만 하고 이게 막 뭐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랬는데 약간 좀 속 시원한 감도 네. 좀 있긴 한데 또 다른 인물 있죠. 저 누구 얘기할지 대강 눈치챘어요. 네. 그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비 와인스테인. 그러니까 이분이 예. 거의 대명사던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예. 이분이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의 그 시발점이 된 분 아닙니까? 네, 네.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네. 어떤 예. 사람이에요, 근데? 손대는 영화마다 성공을 시켰던 영화 제작자예요. 그 대표적인 제작 영화가 굿윌 헌팅, 반지의 제왕, 베네플렉하고 맷 데이먼 나왔던 네네네. 반지의 제왕도 예, 킬빌 등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로저 에일스처럼 헐리우드에서 황제처럼 군림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뭐 폭로를 한 건가요? 네, 2017년에 그의 성범죄를 다룬 기사가 나가면서 폭로가 불붙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해요. 야, 정말 많구나. 예, 지난해 3월에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분도 왠지 다큐 같은 것도 제작됐을 것 같아요. 예, B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원제가 언터처블이에요. 손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네, 세계적인 권력가? 네, 네.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이윤택 씨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하비 와인스틴은 손대는 영화마다 히트를 시켰으니 그러니까. 그가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렇죠. 배우들이 배역을 따내는 데 있어서 혹은 스태프들이 뭐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언터처블한 존재였겠죠.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결국은 뭐 또 이분도 처벌을 받은 건가요? 네, 네.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제 연속 보도였는데요. 성범죄를 다룬 이 와인스틴의 성범죄를 다룬 연속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들을 한 기자들이 퓰리처상을 받게 되는데 수상자 중에 흥미로운 분이 계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는 네네네. 분인데요. 예, 뉴욕타임즈하고 뉴요커 기자들이 상을 받았는데 그중에 뉴요커의 정확히 말하자면 뉴요커의 기자가 아니고 기고자인 로난 페어로우라는 분이 계세요. 약간 시민 기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이분은 원래 NBC 소속 기자였어요. 근데 NBC 안에서 이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취재 방해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에 있었는데 저쪽에다 투고를 해서 네. 그렇군요. 그만두고 나와서 나와서? 뉴요커에다가 기고를 했고요. 연속 기고를 했고 이제 MBC에서 추적 보도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내부에서의 방해도 있었지만 하비 와인스틴 쪽에서 계속 협박을 했다고 해요. 뭐 아파트를 침입해서 뒤지거나 뭐 누가 따라다닌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그 하고요. 영화 같은데 보는 일이 실제로 다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이분이 이 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로난 페로우라는 저널리스트를 왜 흥미롭게 보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같은 기자로서 전 익숙하진 않거든요. 이분이 누군가 약간 그런데. 같은 기자로서 왜 흥미롭게 보고 있냐면 이분이 우디 알렌과 영화 감독 우디 알렌과 영화 배우 미아 페로우의 아들이에요. 우디 알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 그 양녀 이방 한국계 입양한. 예, 맞습니다. 오. 제가 세 번째로 다룰 인물이 우디 알렌이거든요. 이게 또 예. 이분의 아버지 얘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건 또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넌 페러우의 아버지죠. 예, 네, 네. 우디 알렌이라는 영화 감독은 한국에도 이제 팬층이 굉장히 두텁죠. 그렇죠. 네. 독특한 어떤 영상 세계가 예,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굉장히 희극 각본가로도 맞아요, 굉장한 맞아요. 재능을 인정받았고요. 저 옛날 대학생 때 Everyone Says I Love You 뭐 이런 거 보고 진짜 보통 아니다 이런 거. 네. 네. 그만의 재치가 있었다는 평이 많았죠. 근데 이 우디 알렌하고 미아 페로가 입양한 딸이 이제 뭐 우리가 알기로는 순위 프레빈이 있는데 그 입양한 딸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우디 알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 말고 딜런 페로라는 또 다른 분이 있는 또 다른 딸이 있는데 딜런 페로가 아버지인 우디 앨런으로부터 7살 때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에 폭로를 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인물들처럼 네네. 우디 알렌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 처벌은 받지를 않았어요. 알았고. 이 사실이 딜런 페로에 따르면요. 딜런 페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는데 과거에 법원에서 이 문제로 이제 다퉜던 적이 있었고요. 딜런 페로가 어렸을 때요. 네. 그런데 당시 법원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딜런 페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미아 페로가 이제 형사 고발을 하는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건 딜런 페로의 얘기인데요. 네. 형사 고발을 할 경우에 이제 성범죄는 증언이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녀가 계속 법정에 맞아요. 나가서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힘든, 감당하기 네.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딜런은 성인이 되어 가면서 그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 나를 괴롭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이 좀 힘든 얘기네요. 네. 딜런 페로가 이제 폭로하면서 2018년에 이제 그 일들을 폭로를 하면서 신경 고백을 했던 것 중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가장 황당한 게 나의 이런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를 조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가 유혹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 여튼 2차 가해성 2차 가해인 건 분명하네요. 예, 그쵸?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참 2차 가해란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 같네요. 지난주도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사건 자체도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사건에 대한 소위 말하는 네네. 수군거림 네네.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네. 폭력성 네네. 이건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은 당하신 분이고 네네네. 하비 와인스틴을 추적 보도했고 네네. 실제로 우디 알렌의 아들이었던 그 로넌 페로 이분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로넌 페로와 딜런 페로는 남매지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디 알렌의 가족 계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이게. 복잡한데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연히 로넌 페로우는 딜런을 지지했고요. 근데 2018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디 알렌이 자신의 자서전을 썼어요. 네. 제목이 무에 관하여. 무에 관하여. 예, 제목은 참 멋있는데 예, 딜런 페로우의 폭로를 부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고요. 전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아셰트 북 그룹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로넌 페로우가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났다. 그러면 저항을 했다? 네, 왜냐하면 같은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사에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혹시 설마 근데 같은 출판사에서 로넌 페로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비 와인스틴 취재기를 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판사에서 내 책 낼 수 없다. 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폭로를 하는 책을 내고 네. 근데 한쪽에서 또 그걸 부인하는 책을 낸다. 네. 그거 이제 완전 폭발한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폭로 대상은 하비 와인스틴이고 부인하는 이쪽에서는 우디 알렌이지만 어쨌든 성범죄에 대해서 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책이 이제 동시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로넌 페로우가 굉장히 네네. 반발을 했고요. 책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나섰고 나중에 출판사 직원들까지 파업했어요. 야,
여긴 또 이제 밑에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구나. 예. 그래서 우디 알렌 자서전 출판이 아셰트 북그룹을 통해서는 취소됐습니다. 다른 데서 나왔군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아케이드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우디 알렌의 새 영화가 있어요. 레이니 데이 인 뉴욕. 이라는 네네.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개봉이 안 됐습니다. 이런 여파였던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개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좀 묘한 나라예요. 아, 복잡하죠. 예, 또 다른 결을 네, 갖고 또 다른 있어서. 결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했습니다. 네, 조금 논란은 됐겠어요. 그렇죠? 예, 비판이 좀 있었고요. 우디 알렌은 어쨌든 뭐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고 앞서 살펴본 인물들처럼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작품 활동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뭐 우리 이 얘기를 많이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거나 오늘 우리가 앞에 다룬 얘기들은 지금 뒤에 다루는 얘기보다는 훨씬 마음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마 문인들 얘기보다 정치인들 얘기가 더 불편할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쭉 한번 다뤄본 거 또 네. 기자님이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건 네. 아마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는 왜 다르게 느낄까? 거기서 이제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또 별도로 생각해보고 네, 하지만 네.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는 네. 함께 네. 진지하게 또 생각해보고 네.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저부터도 좀 이런저런 생각이 아니 우디 알렌 영화 잘 봤었거든요 제가. 사실 저도 한때는 재밌게 그거 봤었는데. 그치 영화를 좀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예. 누구나 한번 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 기분이 솔직히 좀 씁쓸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튼 2주간 좀 쉽지 않은 주제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매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였습니다.